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은 병증별 변증시선과 계절약선 제5강 위암, 대장암, 폐암, 항암과 면역에 좋은 약선 영양요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암의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있는 여러 건강한 이제 암에 관련된 요리들을 요리 레시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암에 관련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뭐고, 양성 종양과 이 악성 종양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이 암의 발생 부위는 이제 무슨 상관이 있고, 암의 기전, 암의 주요 원인들, 그리고 암의 이제 예방 수칙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이제 위암에 대한 부분과 대장암, 그리고 폐암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요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명태 요리에 대한 부분과 산나물, 돌나물 이런 요리들, 그리고 대장암에 좋은 요리, 위암과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좋은 약선 요리들, 그리고 암세포를 물리치는 이제 봄약초들, 별미식, 면역력 증강 요리, 신선초에 대한 요리, 그리고 암을 이기는 생활약차, 면역력을 쑥쑥 높여주는 요리들, 찬바람이 불 때 약이 되게 하는 면역력 증강 요리 등 이런 순서대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단연 1위로는 2017년도 역시겠지만 암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 질환이고 폐렴, 뇌혈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단연 숫자만 보더라도 암이 154.3 10만 명당입니다. 그렇지만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62.4 이렇게 되어져서 2배 이상,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도의 암과 심장 질환, 입원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가장 이제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망 원인으로 볼 때도 보게 되면, 이 40대의 사망,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1위는 여전히 이 암이 여기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위의 상황은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이제 있지만, 참 안타깝지만 40대부터는 사망 원인의 이제 1순위가 바로 암이다. 그리고 이제 2순위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별로도 보게 되어지면 암은 남자들이 더 잘 걸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조금 더 이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요 암에 대한 이 등록 통계를 이제 보게 되어질 때, 위암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위암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 갑상선, 폐, 이제 유방암, 간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여자 같은 경우와 남자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자는 이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가장 많고, 남자 같은 경우 위암과 폐암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별로 봤을 때요. 어차피 이제 지금
그 사망 원인 통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추이는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역대 최고치를 달려온 2018년에 29만 명 정도가, 거의 3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주로 이 사망의 이제 구성비를 보게 되면 역시 2008년에 비했을 때 2018년 약 10년 사이에 80대 이상의 사망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연령들이 그만큼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암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이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 증식으로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의 구조가 파괴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을 이제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내외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또 이제 분열되어지고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죽고 없어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분열해서 성장하고 죽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세포 수의 균형이 이제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가 손상을 받을 경우에 치료를 받아 회복하여서 정상적인 세포로 역할을 하다가 되는 경우이지만, 회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할 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 및 장기를 침습하는, 그래서 종괴를 형성하고 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이걸 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과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떨어져서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들 혹, 종양, 암이란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면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엄밀하게 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병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를 방문해서 이제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궁에 혹이 있다, 난소에 물혹이 있다, 간에 물혹이 있다와 같은 이러한 그 말들을 접하는데, 사전적 의미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이는 그 의미의 이 내용, 이 혹이라고 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어지면 비정상적인 체내의 덩어리다, 이제 이런 것을 바로 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으로는 종양성 병변의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게 돼야 되는데, 먼저 종양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될 때, 종양을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이다. 조직의 과잉적,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잉되어져 있는 성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개체에 대하여 의의가 없거나 또 이롭지 않을 뿐더러 정상세포에 대하여서 파괴적인 것이다. 그러니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에 대해서 이익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롭지도 않아요. 이익도 안 되고 이롭지도 않고 정상 세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 파괴적인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몸에서 느껴지고 잡혀지고 하는 덩어리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또 이 작은 개체들이 뭉치고 뭉쳐져야 이제 이 덩어리가 이제 형성되어지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있더라도 잘 발견되지 않고, 이 작은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눈에 이제 보일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 치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장 속도 면에서 양성 종양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휴지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성장 양식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점점 커지면서 성장하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주위 조직에 대한 침륜이 없어요.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면서 성장을 한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겠고, 그리고 피막을 형성하는 여부 같은 경우도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피막이 있어서 종양의 주위 조직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막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피막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 조직으로 침륜이 잘 일어난다. 세포의 특성을 보게 되도 양성 종양 같은 경우 분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열상은 없거나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성숙하고요. 그러나 이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정상 또는 비정상의 분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미성숙해 있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인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보게 되지면 인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죠. 그러나 악성 종양한테는 인체의 해가 큽니다. 크게 되어지고, 뭐 전이 같은 경우도 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없고, 그러나 악성 같은 경우는 전이가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요. 재발 여부를 보더라도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제거할 경우에 재발이 거의 없고,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후도 역시 수술 후에 그리고 치료 후에 양성 종양은 좋지만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종양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림프절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전이 유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암의 발생 부위를 보게 되어지면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나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라든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들을 이제 흔히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암세포의 부분들은 뭐 발생 기원의 측면에서 세포의 종류가 이제 크게 이제 결체 조직성 종양이니, 상피성 종양이니, 뭐 혼합성 종양이니, 복합성 종양, 뭐 기형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피부 밑이나 장기 사이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우리는 이제 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육종은 그 전미어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육종이라고 해요. 지방에 있으면 지방 육종이고, 섬유에 붙어 있으면 섬유성 육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유방의 유선이나 갑상선, 전립선 등의 물질에 분비되어지는 기능을 가진 세포에 기원하는 암은 우리가 선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피성 종양에서는 암종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미서로 이제 붙여서 편평세포암종, 뭐 선암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엄격한 세포 내외의 조절 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고 분화하고 죽음의 과정을 밟으면서 또한 성장 상태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유전자 중에 일부가 이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의 특성이 변형되어서 세포의 성장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겠지만,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전자의 변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유전자 변이의 불확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유전자의 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유전자의 변이를 어떻게 해서 막아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전자의 변이. 그래서 그럼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다고 하는데 유전자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식재료라고 하는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뭐 그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유전자를 조작한 이 농산물들이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용성 독성 물질들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음식물에서 제거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암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들은 뭐가 있느냐? 물론 여기서 볼 때도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원인이 있고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발생 원인이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 암을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지금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고 또 인체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체의 그 영향력과 반응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수액 대사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는 부분들, 물에 빨리 녹고 물과 친화력이 높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훨씬 더 쉽게 반응을 하지만 물이 아닌 이제 이런 그 기름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방산으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또 분리가 되지 않게 되어지면 또 다른 난점들을 이제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암의 발생하는 그 원인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어, 결국엔 우리의 몸의 이 대사작용을 거쳐서 반응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접 발암원이냐 아니면은 직접 간접 발암원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간접 발암원 같은 경우가 이제 대다수고, 직접 발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접 발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이제 반응력이 이제 약하지만 체내에 흡수된 후에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이 특수한 P450 효소계에 의해서 대사작용을 하게 돼서 활성화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강한 반응성들을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간은 이제 그 지용성 독극물, 지용성 유해 물질들을 분해하는 쪽이 강하죠. 신장은 수용성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 부분이 강한다고 봤을 때, 이 지용성, 아까 봤을 때 물에 잘 녹지 않고 인체의 반응력이 낮은 이 대부분의 이 발암원 자체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간과 관련된 이 P450 효소계하고 대사를 하면서 강한 반응성을 나타나게 된다. 강한 반응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직접 발암원 같은 경우는 인체의 정상세포에 존재하는 DNA나 RNA, 그리고 단백질이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이들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 발암 기전을 보게 되어지면 암 유발 개시 단계, 암 유발 촉진 단계, 암의 진행 단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개시 단계에서는 발암원이 이 DNA를 공격하여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거꾸로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의 단계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촉진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시 단계에서 검쳐지는 거 아니라 암이 발생하여서 이제 이 암 발생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암 진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양생종양에서 악성종양으로, 그리고 악성종양의 특성이 이제 증대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암 유전인자와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지고 염색체의 이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동물 실험의 경우에서는 발암 기전의 각 단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의 발암 과정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액을 가지고 이 암을 검사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이 혈액을 이용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을 검사하는 이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종양성 병변에서도 이러한 그 종양 표지자 수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암을 단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정확한 진단들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더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제 일단은 이 혈액 검사를 이제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수술은 이제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부 부분에 대한 암 같은 경우는 SCC나 TPA,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시기 뭐 이렇게 간암, 담낭, 담도암, 위암, 이제 결장, 직장암, 위암종, 췌장암 같은 경우
이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표지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뭐 담낭, 담도암, 위암, 결장, 직장암, 췌장암 이러한 소화기 계통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소화기 이 CA19-9번, CA19-9를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놓고 있습니다. 근데 CA19-9의 수치가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높아지게 되어지게 되면 일단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정상치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높게 되어지면, 정상치보다 어느 정도 높게 되어지면 일단은 이제 주의를 요하게 되어지는데, 암이 아니라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더라도 이제 이 수치들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고, 꼭 이 수치가 예를 들면 이제 위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이 CA19-9의 수치가 이제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치료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데도 만약에 CA19-9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제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단지 CA19-9만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암이 뭐 이렇게 전이 되졌다, 이렇게 막 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비종양성 병변에서도 바로 이런 수치들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표지자 하나만으로 암을 단정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혈액을 가지고 암 검사를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아주 간편하게 그 다음 단계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가름이 되어지는 기초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단정 짓는 부분들은 안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또 마음에 크게 상심을 하는 부분은 이제 이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암의 주요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WHO에서 보고한 부분에 의하게 되어지면, 암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음식이다, 그리고 흡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아주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의 것이 하나 있고,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 마시는 거잖아요. 연기를 들여 마시는 거. 물론 지금 연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만져지는 이러한 음식과 흡연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암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름기가 많이 있는 지용성에 관련된 음식과 또 각종 타르를 가지고 있는,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흡연이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만성 간염이나 유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다. 지난해 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 암을 이제 뽑게 되어지게 되면, 암 중에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남자와 여자와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 소화기 계통의 이 대장암이 굉장히
문제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췌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이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서구식의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위암 역시 이 자극적인 음식과 이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암의 예방 수칙, 기본적인 암의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는 거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육고기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어지면 암 예방 수칙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 혼중한 이 탄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라 한다면 역시 암을 걸리게 하는 이제 그 수칙이 되겠습니다. 붉은 육류와 붉은 육고기죠. 육류와 육가공품의 섭취를 철저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다라고 생각되긴다 한다면 이제 아주 거두절미하고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의 섭취는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충분하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예방 수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을 가능하면 가공식품들을 이제 줄이는 거죠. 짜지 않게 먹고 충분하게 섬유소를 섭취를 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암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은 먹지 말자.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자. 땀이 나거나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산소 운동은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는 게 좋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들을 잘 지켜서 먹는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식단이 아니라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술은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2잔의 소량 음주도 이제 피하지.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가 이렇게 대표적인 암 예방 수칙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암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위암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서 2배 정도, 60세 이상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위암의 조기 진단, 수술과 항암제 등이 이제 발달돼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향상되고 사망률이 감소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발생률은 전체 남자 암 발생률 중에 약 24% 1위를 차지하고 여자에게서는 약 15.3%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의 암이 세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검사 비용이 엄청 비싸가지고, 이제 잘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 소화기 계통의 질환들이라든지 암이 있을 텐데, 안 하니까, 이제 검사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순위 차트에 올라오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 하면 벌금물 그런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파도 검사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우연히 이제 발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발견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발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이제 요동이 치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물질들이 더 나타나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작은 일이 큰 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회의적인 부분이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대단합니다. 뭐 발효 음식의 선진국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세계적인 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이 높아. 이 부분은 이제 또 그 원인 자체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러균이 좋아하는 환경, 염기가 빠지지 않는 간수가 빠지지 않는 소금이 바로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이 소화기 계통의 단계는 소화불량 단계에서부터 위험 단계에서부터 아주 작은 그런 상태, 염증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음식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염증에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위암의 원인은 이제 식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짠 음식, 염장식품, 유축성 위염, 악성 빈혈 등 이런 병력,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 이 흡연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된다. 증상으로는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부 불편, 그리고 빈혈, 권태감, 출혈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불똥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암들 같은 경우들이 주로 1기와 2기에서는 이제 잘 발견이 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는 정도의 상황은 3기부터 이제 드러나니까 평상시에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지만 1기, 2기는 우연한 검사를 통해 거의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치료와 예방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위암 같은 경우도 수술이 가장 최선이긴 하지만 또 그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5년간은 이제 병원에서 재발 확인 여부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위암을 발병하게 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 그리고 과일, 비타민 A, C, E를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그 이후를 좋게 하겠다. 대장암. 대장암은 최근 식생활의 이제 변화로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률의 11.2%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행결장에서 한 25%, 행행결장에서 이제 하행결장에서 S자 결장에서 그다음에 직장 학문 쪽에서 발생하는 이 빈도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행결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25%, 그다음에 굽어지는 이제 S자 결장 쪽에서 이제 25%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뭐 가족력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흡연 쪽과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증상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대변에 이제 출혈, 폐색, 그 다음에 변비, 허약감, 체중 감소, 점액의 분비, 그 다음에 직장 출혈,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흡연이나 간접 흡연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면이나 방사선, 공해, 유전적 요인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증상을 보게 되지면 뭐 목소리가 자주 쉰 목소리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된다든지, 숨이 가쁘다든지,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인통, 체중 감소, 뼈 통증, 뭐 혈담이나 피가 섞인 이런 객혈들이 이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폐에 우리가 약선 쪽의 기초 이론을 하면서도 보셨듯이 폐의 주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침을 동반하고 있는 부분, 기침이 이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